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황금소TV의 ERA 국리부동산입니다. 금은 호랑이띠 해의 이민년을 맞이하여 늘 몸 건강하시고 다복하시기를 빕니다. 이번 소식은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흐를까 하는 대전망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큰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것이 부동산 투자이기에 부동산 경기 전망은 아주 중요합니다. 올해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어떤 정부가 들어서고 어떤 정책을 내놓느냐가 주요 관건이기에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시장에 쉽게 뛰어들기보다는 관망하는 자세가 상당히 우세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선 부동산 전문가들의 새해인 올해 부동산 경기 전망을 보면 제시해 드리는 표와 같습니다. 7인의 전문가가 한 목소리로 올해도 수도권은 상승세를 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투자에 대한 핵심 변수는 역시 대통령 선거라는 의견이 우세했습니다. 주택 매수 시점은 향후 3에서 4년 사이 또는 가능한 빨리 또는 내년 등 의견이 제각각이었습니다. 유망 투자처는 도심 꼬마 빌딩, 충청권 토지, 서울 재개발 재건축, 신축 아파트, 소형 아파트, 오피스텔 등으로 의견이 분분하군요. 대기업의 올해 투자 전망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제목이 어떻게 될지 예상도 못해 투자는 얼어붙었다는 기사도 나오는군요. 지금부터는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에 2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현재 시점을 전후하여 경제적인 여러 요소를 감안하여 저희 사견으로서 전망을 해보았습니다. 부동산은 심리와 타이밍이라고 합니다. 첫째, 부동산 경기는 금리와 상당한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더 이상의 인플레와 집값 상승을 막기 위해서 미국에서는 3차례 정도의 금리 인상을 예고하였고 한국은행에서는 이미 0%대 기준금리 시대의 막을 내리고 0.25%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아마 마음속으로는 큰 등짐이 되겠네. 에휴, 내가 지게꾼도 아닌데 하고 부담을 가지는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규 대출의 구멍도 점점 좁아졌습니다. 이로 인해서 신규 투자의 의욕과 열기는 식어가고 기존 대출자의 이자 부담도 증가되어 주택 매수 및 투자의 분위기는 계속 하강 곡선으로 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둘째, 국내에서도 이미 주택 매수세가 한풀 꺾였습니다. 서울에서도 아파트값 상승을 주도하는 은평구, 도봉구, 강북구의 아파트값이 1년 7개월 만에 하락하였고 경기도 시흥, 화성, 대구, 대전도 하락세로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전문가와 전화로 장시간 소통해보니 미국, 유럽, 중국 등 세계 각국에서 주택가격이 상승하였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단기간에 급상승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사견은 지금부터 주택가격의 거품이 상당 기간 빠질 것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셋째, 중국에서 대량의 미분양 사태와 부동산 개발업체의 민간 1, 2기업인 흥다그룹의 부도위기입니다.
언론에 따르면 그동안 생존이 위태위태했던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 흥다그룹의 완벽한 파산이 이제는 거의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이에 따라 국내 총 생산 GDP의 30% 가까이나 기여했던 중국의 부동산 시장도 엄청난 타격을 받으면서 휘청거릴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흥다는 밝혀진 것만 2조 위안, 한국 돈 374조 원에 이르는 부채로 빈사 상태에 직면해 있다. 이제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이 흥다가 아니라 중국 정부에 넘어갔다는 분석이 업계에서 나오는 것은 다 이유가 있지 않나 싶다라고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폭탄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와 더불어 관가하지 못할 겁나는 소식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제목은 대출 규제로 집값 잡은 중국, 이번엔 부동산 버블 붕괴 공포. 지난달 22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청 앞에서 집값 하락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졌다. 시위 참가자들은 최근 집값이 20에서 30% 떨어졌다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고 홍콩 맹보가 보도했다. 장자쿠 시는 최근 부동산 업체들이 아파트 값을 헐값에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 당초 분양가의 85% 이하로 팔아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중국의 부동산 불패가 유지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온다. 우선 주택의 과잉 공급이다. 연간 1,500만 가구의 주택이 지어지는 중국은 현재 6,500만 채가 빈집 상태이다. 분양 후에도 사람이 살지 않는 주택이 1억 채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부동산 불패론에 근거해서 묻지마 분양으로 전국 중소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않는 이른바 유령도시도 많다. 중국에서는 다주택자들은 집값이 상승하면 시세 차익을 남기고 팔기 위해서 아예 집을 비워둔다. 보유세가 없고 저금리이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금리 인상과 중국의 상황을 고려할 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우리나라의 세 번의 하락. 첫 번째 하락은 91년 이후 주택 200만 호 공급이라는 물량 폭탄. 두 번째 하락은 사상 초유의 97년 IMF. 세 번째 하락은 2008년의 금융위기, 즉 미국의 리먼 브러더스 사태였습니다. 위의 세 번의 하락 이전에 미국 금리 인상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다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금리 인상과 중국 상황에 대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말씀은 2008년의 미국발 금융위기, 즉 리먼 브러더스 사태와 같은 여파가 재현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입니다. 글로벌 시대의 경제적 교류가 점점 많아진 상황에서 한국에도 그 여파가 아주 상당히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다 보니 중국 스토리가 상당히 길었습니다. 네 번째 요소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022년부터 어떤 부동산 종목에 투자해야 되느냐, 즉 투자 트렌드를 나름대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투자 마인드가 위축되는 분위기 속에서도 돈은 여기저기로 굴러다니게 마련입니다. 즉 돈이 되는 곳에 돈이 몰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헛다리를 짚으면 큰 낭패를 본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즉 잘못된 선택은 패가 망신이라는 결론에 이른다는 이야기입니다. 황금같이 귀한 돈이며 투자는 시간과의 싸움이기에 허송세월로 보내지 마시란 것을 강조드립니다. 첫째, 부동산 투자의 어뜸은 뭐니 해도 토지 투자가 넘버1이라고 흔히 평가합니다. 개발 호재가 있는 지역의 땅, 저평가된 지역의 땅, 급매물로 나온 땅의 매수를 적극 추천드립니다. 우리나라의 땅의 소유 비율은 정부, 대기업, 종교단체, 그 다음 개인의 순서이며 개인의 소유는 약 15% 정도라고 듣고 있습니다. 토지를 잘 사게 되면 이만한 효자가 없다고 하고 잘못 사면 땅을 치며 후회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둘째, 아파트 매수는 신중해야 하며 서울에는 인기 지역과 지방에서는 신규 분양의 매수를 추천드립니다. 투자용과 임대용의 구축 아파트의 매수는 향후 상당한 골칫거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지방의 아파트 가격 하락 시에는 골이 상당히 깊어진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1991년 이후 주택건설 200만 호로 건축된 주택가 아파트가 향후 5년 이후 정도부터는 더 낡아서 재건축, 재개발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셋째, 수익용 상가 건물의 매수는 지양하며 매수에는 상당히 신중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임대에 염려가 없는 상권이 아주 좋은 위치여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전자상거래와 4차 산업이 더욱 활성화되기에 로드샵의 임대 수요는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서울의 종로 일가와 명동에서도 빈 상가의 임대 현수막이 수두룩하다고 하니까요. 또한 일자리 감소도 부동산 경기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넷째, 수익용 원룸의 매수도 신중해야겠습니다. 공실 걱정과 물세 하향화, 세금 부담이 가중화되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섯째, 재건축, 재개발의 투자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사업 계획에서 인가까지 상당한 기간, 즉 10년 전의 아주 먼 기간이 소요되며 사업이 진행될수록 가격이 인상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점에 손을 털고 빠져나오는 것도 하나의 투자 방법으로 고려하시기를 바랍니다. 재개발, 재건축에는 민원이 아주 큰 단점입니다. 지자체 및 정부 기관에서는 민원을 아주 싫어하기에 해결 방법도 쉽지 않고 사업 변경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용적률 완화도 아주 중요한 변수이기도 합니다. 여섯째, 제가 경북에 거주하기에 토지 투자 부분에서 경북에서 어느 지역을 우선순위로 추천하느냐의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포항, 경산, 구미, 김천, 안동, 어성, 군위 등의 지역을 생각해 보았는데
공개적으로는 쉽게 말씀드리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새로운 시스템으로 제조업, IT 기업 등의 공장을 많이 지을 수 있는 지역, 사통팔달의 교통망이 잘 구축된 지역, 아직 저평가된 땅이 많은 지역, 또 보상금이 많이 공급되는 지역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상담 시에 저희 견해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해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치루어집니다. 집권 여당 이재명 후보는 수도권 공기관의 지방이전 시즌2가 관건인데 수도권 공공기관 약 200개 전체를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제1야당의 윤석열 후보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통한 지역 발전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며,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을 통해서 민간 기업들 스스로 특정 지역의 산업기지를 조성, 구축할 수 있어야 지역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고 결국 균형 발전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개 정당의 후보들의 구체적인 공약 발표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 지역별 부동산의 명암이 뚜렷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또 시청자 여러분들의 토지 투자에 대한 공부와 경제에 대한 지식을 꾸준히 연결해서 습득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사견임을 전제로 많은 시간의 투자로 저희 분석과 의견을 이상과 같이 제시해 보았습니다. 제가 40대 대기업에서 퇴직해서 부동산 중개업에 20년 이상 종사하였지만 중개업의 수수료로 뭉칫돈을 만질 수가 없고 부동산 투자로 큰 돈을 만지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부동산 투자도 선택입니다. 탁월한 선택으로 성공할 수도 있고 졸렬한 선택으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투자 시 선택에 크고 작은 보탬이 되기를 희망해 봅니다. 환경에 따라 변하는 세월을 그 누가 막겠습니까? 잘 적응하시기를 빕니다. 그래야 생존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도 중개업소의 운영과 수익에도 한파가 계속 이어진다고 보고 있는 입장입니다. 이상은 황금손TV인 ERA 구미부동산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이 엄중하기에 시청자 여러분들의 건강함과 새해를 맞아 항상 다복하시기를 빌어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과 공유해 주시는 것을 희망해 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